늦은 오후 요양병원 복도 끝 창가 자리에는 노인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그의 앞에는 한 장의 흰 봉투와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시작되는 일과였습니다. 병실 문 안쪽에는 아내 정희가 누워 있었죠.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며 하얀 시트 위를 스쳤습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펜을 들어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삐뚤어졌지만 정성만큼은 단정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고 시선은 병실 안쪽을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아내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지 오래였죠. 그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아내의 머리맡 서랍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병실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윤미는 창가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 처음엔 그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편의 일상이라 생각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한숨을 쉬지 않았고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어떤 약속을 지키듯 매일같이 반복하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는 다른 간호사들과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료 간호사 하나가 말했죠. 편지 쓰는 할아버지 또 봤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습관일걸요. 치매 환자 가족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윤미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뭔가를 견뎌내는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저녁 무렵 박진수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어요. 복도 끝에는 병원 우체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 우체통은 실제로 편지를 발송하지 않는 장식용이었지만 그는 매일 편지를 넣고 돌아섰습니다. 윤미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가 봉투에 적은 날짜가 매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퇴근 후 박진수는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서늘했죠. 그는 낡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랑의 인사의 첫 소절을 누르자 부드러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멈추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연주를 마친 후 그는 작은 책상으로 가서 또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펜을 든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이라는 문장이 종이 위에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고 창밖에는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쓴 편지와 어제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의 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었고 봉투 위에 적힌 날짜 10월 3일 이 선명이 빛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의 하루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공기에는 약한 소독약 냄새가 떠돌았고 그 속에서 박진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멀리 머물렀지만 때때로 희미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수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바람이 따뜻하네요. 정희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아노 선율이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양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음악은 오래전 그들의 결혼식에서 흘러나왔던 곡과 같았죠. 박진수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오늘 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자 조용한 방 안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윤미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도 편지 쓰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윤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박진수는 편지를 다 쓴 뒤 봉투에 넣고 아내의 머리맡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매일 달랐고 글씨의 흔들림이 그날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감싸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아주 짧게 움직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진수 씨, 그녀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꿈처럼 스쳐갔습니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기억 못해도 돼요. 내가 다 기억하니까요. 밤이 내려앉고 병원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미는 근무 교대를 위해 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낮에 봤던 박진수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봉투를 꼭 닫은 채 서랍에 넣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 호기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윤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안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건 내 탓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글씨에는 눈물로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죠. 윤미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 조용히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마음으로 버텼을까. 복도를 걸어가던 윤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노인의 하루가 얼마나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퍼졌고 정희의 병실 안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고 서랍 안봉투 위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의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긴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청소부의 수레가 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박진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카디건을 여미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틈을 타 그는 조용히 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에는 하얀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날과 같은 날씨네요. 그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가에 서린 주름이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날 젊은 부부였던 그와 정희는 차 안에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사소한 오해였지만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속에서 핸들을 돌린 그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정희는 큰 부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대신 그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죠.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편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요양병원 로비로 그의 아들 박성호가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진수가 의자에 앉아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오셨네요. 성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오늘도 편지를 읽어줬다.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성우의 말에 박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억해야지. 누군가는 우리 둘을 기억해야 하니까.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작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 윤미는 사무실에서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사고 보고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의 환자 사고 경위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스쳤습니다. 윤미는 망설이다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에는 12해 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박진수, 동승자 정의, 동승자 중 기억 손상 및 후유증 지속. 윤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에서 박진수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지키는 남편이 아니라 죄를 속죄하려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윤미는 조용히 다가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쓰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먼 곳을 향한 듯 했습니다. 윤미는 병실을 나서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의 기록, 편지의 내용, 그의 표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써온 수많은 편지 속에는 단 한 가지 감정만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죠. 용서받지 못한 사랑. 해가 저물 무렵 박진수는 마지막 편지를 다 썼습니다. 봉투에 10월 8일이라 적고 천천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아내의 얼굴이 아련하게 겹쳤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기억해야 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 편지는 결국 자신에게 보내는 거였군요. 병원 창가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쳤습니다.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세월의 고백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 복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벽을 타고 들어온 빛이 병실 문틈 사이로 흘러들었고 정희의 침대 머리맡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박진수는 창가 옆에 앉아 조용히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늘은 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그 시각에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하루의 첫 일로 삼았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짜는 10월 9일. 글씨는 어제보다 조금 더 흔들려 있었지만 종이는 여전히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바람이 조금 차갑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코트 생각이 나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끝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수는 그것을 알아채고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듣는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간호사 윤미는 복도를 지나가다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날 밤 발견한 사고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운전자 박진수,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편지는 이제 단순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속죄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윤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날짜가 적힌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몇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늘도 미안합니다. 당신이 웃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히 잠들기만 바라요. 윤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마다 글씨의 힘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힘차고 어떤 날은 흐릿했습니다. 그가 아내의 상태에 따라 하루하루 마음을 쏟아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윤미는 놀라 봉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 누군가 읽어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남은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대신 읽어주시겠어요? 윤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대신 운전대를 잡았더라면 내가 이 죄책감 없이 살았을까요?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고 정희는 여전히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윤미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방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윤미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 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진수 씨,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박진수는 숨을 멈춘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그의 손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실히 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진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 못해도 돼요. 나 혼자 기억하면 돼요.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방 안 공기는 고요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윤미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는 노을빛이 물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낙엽이 흩날렸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윤미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미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결국 사랑보다 깊은 용서의 기록이었구나. 며칠이 흘렀습니다. 요양병원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잔잔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복도에는 물비린내와 소독약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평소처럼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우산 대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 한 송이가 그 중심에 꽂혀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죠. 오늘은 비가 오네요, 여보. 그는 낮게 말하며 손에 쥔 꽃을 침대 옆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이 꽃은 당신이 좋아하던 색이에요. 당신이 예전에 그랬죠. 노란색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색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마치 시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 윤미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이제는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미는 그의 어깨에 담요를 걸어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 나이에 어디 아픈 데가 없겠어요. 그래도 편지 쓸 힘은 남아있네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가 자리를 떠난 후 박진수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쓸 편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종이 대신 얇은 흰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나만 당신을 기억하면 돼요. 그게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며 숨을 고르듯 멈추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은 어두워졌습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바람이 스며들었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편해질 때가 됐나 봐요.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밤하늘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금색 시계, 결혼식 날 아내가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초침이 작게 움직이며 방 안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박진수는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기다리지 말아요. 언제나처럼 나는 여기 있을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정희의 머리맡 서랍 속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가 쓴 수백 통의 편지 중 마지막 한 통이었습니다. 새벽녘 윤미는 순찰을 돌다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박진수가 피아노 대신 병실 창틀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사랑의 인사의 멜로디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짓이 점점 느려지더니 마지막 음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고 공기에는 꽃향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잠든 듯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박진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띤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윤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용서받은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당신 곁으로 갑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창문이 살짝 열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맡에 놓인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미는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시겠죠. 창밖에는 빗줄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그날 병원 정원에서는 두 마리의 흰 나비가 조용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박진수가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여전히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한쪽은 빈 의자 하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 위에는 낡은 카디건이 접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 윤미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날짜가 적힌 수백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의 색은 세월을 머금은 듯 누렇게 바랬습니다. 윤미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에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잊지 않아요. 당신이 웃던 그날의 향기까지도. 윤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날까지 사랑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렇게 종이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봉투 몇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웃어주던 그 한순간으로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당신이 울던 그날이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나도 곧 그리로 갈 테니까요. 윤미의 손끝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후회와 아내에 대한 연민, 그리고 끝없는 용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이 병실 안을 감싸는 듯한 착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수의 아들 박성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윤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매일 쓰시던 편지들이에요. 그녀는 상자 안의 편지들을 가리켰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상자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봉인된 가장 오래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성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날의 잘못은 모두 내 탓이다. 그의 손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곁에 두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희의 침대가 놓인 병실 창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윤미와 박성호는 정원 한쪽에 작은 나무함을 묻었습니다. 안에는 박진수가 남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윤미는 손끝으로 흙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박 어르신.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는 석양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미는 근무일지를 정리하다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위로 2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수와 정희가 다시 만난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실 안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 씨, 오늘은 편지 읽어주세요. 정희의 입술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윤미는 놀라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선명했고 표정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그날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윤미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 꺼진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은 한결 조용했습니다. 비워진 병실에는 새 입원 환자가 들어왔고 예전의 흔적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가 자리, 그곳에는 여전히 박진수가 앉아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걸린 얇은 카디건 하나, 그리고 피아노 악보 한 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간호사 윤미는 아침 근무 교대를 마치고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병실은 다른 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죠. 그녀는 스스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늘 그 시간만 되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진수 씨. 윤미는 정희를 돌보며 이전보다 편안해진 그녀의 표정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그 미소에는 더 이상 혼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윤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꿈 꾸셨어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윤미는 병원 행정실로 불려갔습니다. 박진수의 유품 중 일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연락이었죠. 작은 상자 하나가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윤미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조심스럽게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미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제 편지를 대신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세요.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답니다. 윤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을 위해 글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직원 몇 명과 박성호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박진수의 사진과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박성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제 평안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윤미는 정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고 그녀는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희 어르신, 하늘이 참 맑아요. 윤미가 말을 건네자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 사람의 생일이에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꽃 한 송이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윤미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은 머리보다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며칠 뒤 윤미는 병원 정원 한가운데 작은 편지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름은 하늘로 가는 우편함. 병원에 있는 가족 잃은 환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는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 한 장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박 어르신, 편지 잘 받으셨나요? 오늘은 정희 어르신이 많이 웃으셨어요. 아마도 하늘에서 당신이 또 편지를 읽어주신 거겠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저 멀리 두 마리의 흰 나비가 날아올랐습니다. 윤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피아노에서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박 어르신, 편지 잘 도착했어요. 창문 밖 하늘에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빛을 통해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세상 어딘가에서는 또 한 통의 편지가 하늘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병원 정원에는 단풍잎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잎사귀들이 천천히 떨어졌고 나무 아래엔 편지함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우편함. 윤미가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봉투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환자 가족들이 쓴 것이었고 사랑하는 이를 향한 짧은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떠난 뒤에도 매일 하늘을 보면 편안해요. 윤미는 봉투를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고 나무 꼭대기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 정희는 창문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노트 한 장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편지를 써요. 당신이 날 위해 썼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써요. 그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네요, 진수 씨. 윤미가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정희 어르신, 오늘도 편지 쓰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요. 오늘은 제가 먼저 답장을 보내요. 윤미는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윤미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도 하늘로 보내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으며 약속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미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병원 벽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편지함을 열어 정희의 봉투를 넣었습니다. 진수 씨,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나는 다시 웃어요.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로 당신을 기억할게요. 윤미는 조용히 우편함 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낙엽이 흩날렸고 노을빛이 점점 붉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두 분,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죠? 그 순간 하늘 한쪽에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노을 속에서 두 마리의 흰 나비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날갯짓은 마치 편지 한 장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 부드럽고 잔잔했습니다. 윤미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여전히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병원 정원에는 오직 종이 한 장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